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1월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들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천시는 2016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해온 부분과 시설비 230억 원을 이미 확보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반대 여론도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초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을 받고 심사 후 11월 말 지역 특화형 과학고를 예비 지정할 계획입니다. 몇 개 학교를 지정할지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전환과 신설 중 선택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 과정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20개 평가 지표를 따져 경기형 과학고를 예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과정과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 과정 등 운영 방안 평가가 있는데 권역 내 대학과 대기업, 첨단 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해온 부분과 그린 스마트 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설 개선비 230억 원을 이미 확보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최대 2년의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과학고로 전환하는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경기 서부 권역에서 특목고라든지 과학고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부천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부천시가 과학고를 유치할 당위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맺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선 공약에 이어 국회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토론회를 마련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과학고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사교육비를 늘리는 또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사실은 추진하면 안 되는 기관이 오히려 지금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그런 과학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경기형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경기도 내 지자체는 12곳입니다. 이 중 성남시도 부천시처럼 분당 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24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부건설 등 4개 시공사와 부천형 신뉴딜 정책 경제 활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보건설, CJ 대한통운 등 건설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관내 우수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온라인 제안 11건과 주민총회 제안 42건 등 모두 53건을 검토했는데요. 부적격 사업 2건을 제외한 51건을 투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제안 사업은 주민투표 4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60% 점수 합산을 거쳐 2025년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12일 인천대공원에서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으로 인천시는 시민 행복주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 30분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는 예년과 달리 제19회 인천 음식축제를 연계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사업에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특정 단체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된 사실과 민간심의위원 일부가 속한 단체들이 매년 탈락 없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며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환수와 수사 요청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의료인들 22명에게서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들에게서 총 8억 6,500만 원의 의료 수가를 확인했는데요. 잦은 납부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은 의료인들에게 의료 수가를 압류해 추심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의료 수가는 의료 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인데요.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도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이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6곳인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은평구 등 3곳에 추가해 모두 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에는 전 자치구에 모두 설치하고 하루 4시간 이용 한도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을 쉽게 하고 예약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알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보육 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부터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12시까지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등 민생 회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25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이 임기 내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 참석해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ESG 정기평가에서 유일하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A등급을 받았다며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지만 경기도는 2자리 숫자로 늘었다며 내후년 초까지 제 임기 내에 100% 달성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웠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을 통해 제보를 한 4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5,916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886만 원을 지급했고 포상금은 대기환경 보전 위반 제보에게 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1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